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아내의 향기가 나는 여자 그리고 단팥빵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5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에피소드 5 운명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날 밤 제 집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가장 시끄러운 공간이었습니다. 4명의 괴한들은 저의 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처리되었고 낡은 빌라 앞 골목길은 언제나처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던 그 깊은 눈동자, 저를 향한 깊고 투명한 신뢰의 눈빛.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제 세계의 일부를 드러냈고 그녀는 그 위험한 세계의 문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을 떠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작은 조각배에 함께 올라탄 운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의 비밀 공간으로 돌아가 제 아내 지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던 작고 섬세한 은장도와 낡았지만 여전히 깊은 향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향수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혜가 들려주었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조향사,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그들의 슬픈 사랑의 증표가 지금 제 손안에 그리고 이 지혜의 삶 속에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불현듯 이 지혜의 마음을 하려 보았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언니의 흔적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심정은 어떨까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한 남자가 언니의 향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접근해 온다면 그 향기와 단팥빵 그리고 저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얼마나 아프고 짠인한 희망의 조각일까. 그녀는 지금 분명 잠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아주 오래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꼬여버린 운명의 실타래가 이제 막 우리 두 사람의 손끝에서 아프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향기는 한 해의 실이었고 단팥빵의 기억은 또 다른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지은을 향한 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엮어 이 지혜와 저를 하나의 거대한 운명이라는 그림 속에 가두어버린 가장 질긴 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가 제게 주었던 명함 뒤에 적힌 작은 주소, 푸른 비둘기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 어떠한 간판도 없이 매끈한 회색빛 외벽으로 존재감을 감추고 있는 갤러리를 위장한 럭셔리한 건물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감시 장비, 평범한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도 있는 움직임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지혜 씨가 가장 안쪽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도연 씨.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지혜 씨? 그녀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음 처리가 된 두꺼운 문이 닫히자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마셨던 바로 그 허브차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저를 공격했던 자들의 배후를 알아냈어요. 예상대로 중국 공산당 쪽과 연계된 세력이었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거군요. 제 능력을 원하는 거겠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제안을 거절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어요. 아마 제 양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더 이상 외부인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평생을 혼자 해온 일인걸요. 익숙합니다.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가져온 아내의 낡은 향수병과 은장도를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 지은이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제 아내의 유품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혜 씨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장도와 똑같이 생긴 그러나 한 쌍이었음을 증명하듯 미세하게 다른 문양이 새겨진 그 은장도를 집어 들었습니다. 서서히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마침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 그리고 언니를 평생 속여온 그 사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겠어요. 도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그것이 내 아내 지은이를 위해서이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오래된 빵집, 장상팔 단팥빵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장상팔 명인. 그는 이제 9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혜의 아버지와도 그리고 제 아내 지은의 양아버지였던 이성철과도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장상팔 명의는 우리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만. 두 사람이 함께 내 앞에 나타날 날이 올 줄 알았지. 그는 우리에게 아무도 몰랐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단팥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내밀상궁이었던 그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비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맛으로 인해 일찍이 중국에 진출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한 일종의 음식 외교와도 같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혜의 아버지와 이성철, 두 젊은 국정원 요원은 바로 이 단팥빵 유통망을 통해
중국 내 비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혜의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만났던 조향사 가문의 딸 소피아. 그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중국의 한 고위급 인사를 포섭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인사는 전 세계의 희귀한 향수를 수집하는 광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공략할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다시 없는 향수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아버지는 3년 후를 내다보고 16세기부터 비밀의 레시피를 지켜온 소피아의 가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한번 그 향을 맡으면 그 사람에게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매혹의 레시피. 그것이 작전의 성패를 가를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는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진심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길고 긴 행복과 또 아픔, 사랑의 갈래길에서 결국 소피아는 자신의 사랑을 떠나 보내는 증표로 그 비밀의 레시피를 건넸고, 지혜의 아버지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세상에 단 2개뿐인 쌍인장도 중 그녀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프랑스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지혜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우연히 그렇지만 필연적인 끌림으로 인해 그 은장도를 보자마자 거금을 들여 사들여 소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성철이 훗날 자신의 첫째 딸 지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단지 집안의 중요한 가보라는 말만 덧붙이면서. 장상팔 명인의 집에서 나온 우리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제 아내 지은의 평생을 찾아 헤맸던 동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언니와 아내라는 한 사람의 그림자 아래 운명으로 묶인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은 어쩌면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감정 앞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형부와 처제라는 사회가 결코 허락하지 않는 이름의 벽이. 이제 우리는 함께 중국 세력의 위협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저의 오랜 경험이 합쳐지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 정보를 분석하고 함께 위험한 잠입 작전을 수행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갔습니다. 위험 속에서 사랑은 그렇게 운명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늦은 밤 작전 회의를 하다 지쳐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줄 때 스치듯 닿는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에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작전 중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제 목숨보다 그녀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녀의 언니 지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형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녀는 아내의 동생 처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지요. 어느 날 밤 모든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차 안에서 저는 결국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혜 씨,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친구로 남아야죠. 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뱉어진 순간 우리 사이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슬픔으로 가득 찬 눈을 보며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죠, 지혜 씨? 그리고 저 자신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아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언제나 내 안에 함께 숨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야 하는군요. 그때 문득 저는 그녀의 고뇌를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감정의 흐름을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그녀. 그런 그녀가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하지 못하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이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에 그녀의 고통은 아마 저보다 더 깊고 처절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단어였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이것은 가장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자 제 삶의 가장 아픈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려 애쓰며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노리는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지혜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비밀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양아버지 이성철의 유품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을 납치하는 것을 넘어 양아버지가 남긴 무언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이지혜 씨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아버지 이성철의 비밀 서재에서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마지막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철이 죽기 전 지혜의 친아버지에게 남긴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친구여, 만약 자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용서하게. 내가 자네에게 지은 죄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게. 내가 자네의 딸을 거둔 것은 단순한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맹세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네. 사실 지은이는 내 친딸이 아니었네. 자네의 딸도 아니고. 지은이의 부모는 우리 둘을 그림자처럼 지켜주던 또 다른 동료 부부였지. 그들이 중국에서 작전 중 희생되었을 때 나는 그들의 어린 딸 지은이를 지키기로 맹세했네. 그리고 훗날 우리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한 사람이
두 아이 지은이와 자네의 딸 지혜를 모두 거두기로 약속했었지.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마지막 비밀이었네. 지은 씨와 지혜는 피를 나눈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은이는 이성철의 친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부모 세대의 비극적인 약속과 희생으로 맺어진 운명의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과 감정을 올가매던 단 하나의 이름, 형부, 그리고 그녀를 속박했던 이름, 처제. 그 단어들이 편지 속 잉크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을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저와 똑같은 충격, 그리고 그 충격보다도 더 큰 거대한 안도감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서로를 밀어내야 했던 아픔, 친구라는 이름 아래 숨겨야 했던 애틋함, 그 모든 억눌렸던 감정이 더 이상 어떤 이름에도 갇히지 않은 채 우리 두 사람의 침묵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적들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지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정체를 숨기는 두 개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등을 지키는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치열했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문이 1000년 동안 지켜온 비전의 기술과 그녀가 평생을 연마한 실전의 기술이 합쳐졌을 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새벽이 밝아오는 공원.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단팥빵 하나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팥이 더 많이 든 쪽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혜씨, 이제 말해봐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자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인생을 구원할 한마디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절 바라봐 주세요. 모레 아침에도 글피 아침에도 계속해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아내 지은의 손처럼, 아니 이제는 오직 이지혜, 그녀만의 온기로 가득 찬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의 길고 길었던 해안의 밤은 끝나고 그녀와 함께하는 찬란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